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우리나라는 국토 10% 땅에 수도권의 절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고요. 지금 지방은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바로 이 수도권 편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 균형 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역할을 했고요. 아까 송재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에 그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피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무엇보다도 조금 요 문제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점은 바로 이제 이게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와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토 균형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정부 내에 부처 내에 좀 더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대충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곧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기가 다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계획만 짜고 계시다고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노조 반발이라든지 또 이 지자체 간 과열 경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국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이 대상 기관들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서포터즈 역할, 어떤 그 길잡이 역할만 하고 이 지자체와 대상 기관들한테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그 기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자칫하다면 지역끼리 또 서로 경쟁하고 과열하고 이런 또 자칫하면 싸움 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 형편에 맞게 이렇게 노조도 좀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구성원들도 설득도 하고 이런 창의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게 정부가 한 번에 다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일 새벽에 총리님 그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어요. 예. 이게 만약에 파업이 진행됐다면 저희 정말 그 K방역 최전선이 무너질 우려가 컸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직접 협상 현장에 가셨죠. 가셔가지고 협상을 주도하시면서 이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고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예. 그분들이 자꾸 정부의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 우리 정부가 확실히 약속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징표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이렇게 노사관계가 충돌이 되면 총리님이나 장관님이나 이렇게 관계자 책임 있는 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보건의료 노조에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이번 그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주요 합의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큰 거는 결국 이제 앞으로 공공의료를 이번에 감염병 대응 때 보았지만은 이 의료라는 게 그냥 어떤 민간의 영역에만 맡길 수가 없는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몇 의원님 질의 때 나왔습니다만 이게 급하게 인력을 충원해서 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 있어서 이 처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밸런스가 안 예, 맞는 게 그분들 아니라 스스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처우가 너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예. 공공의료도 좀 네. 확충해야 되고 그죠? 예, 예, 또 그렇습니다. 이 감염병 대응체도 구축을 해야 되고 예, 또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주된 합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국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께 제공하는 공공의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 현장에서 정말 1년 반이 넘도록 묵묵히 희생해온 것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리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종사자들이 지금 번아웃의 일을 지경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님 이번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정부가 그만한 정도 약속을 지키고 또 의지를 보였으니까 네. 꼭 지키겠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부 장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네,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그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이 복지 시스템, 복지 인프라가 참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죠? 네, 약한 고리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도 우리 부총리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정말 사회 인프라 안전망이 좀 더 잘 갖춰졌더라면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훨씬 좀 수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제 이 공공의료 비중이 특히 유럽의 그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 민간 중심의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이 공공의료가 상당히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료 기관수 비중을 보더라도 OECD 평균 지금 우리나라는 5.7%, 오스트리아 평균이 지금 52.4%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병상 공공의료기관 중에 절반 이상이 저쪽 복지국가들은 공공의료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 비중을 보면 5.7%로 턱없이 작고 또 이 병상수 공공의료 병상수도 보면 전체 병상의 10.2%로 OECD 평균의 71%에 비해서 7분의 1뿐이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정말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 공공의료 지금 노사 합의됐는데 공공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좀 늘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공공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 그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필수 의료들이 그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전체 병상의 10%뿐인 공공병원이 우리 코로나 환자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지금 네 자릿수죠.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4자릿수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충남도 일부 지역은 이미 병상이 꽉 찼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중증 환자 병상을 포함해서 지금 그 병상 문제 이상이 없는 겁니까, 장관님? 네, 지금 수도권은 그 2,000명까지 그 환자가 급증하면서 저희들이 이 상급종합병원에 그 전국이 한 45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1%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중증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1.5%까지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료병상 이상 대학병원에도 1%에서 한 170병상을 지금 확보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수도권이 이제 환자 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상이 많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게 지금 행정명령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그 지역별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환자를 보내서 지금 치료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를테면 그 대전의 경우에 충북이라든지 또 충남 이런 데로 좀 보내서 좀 저희들이 치료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이 병상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 더 이 옥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 이런 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병상 확보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병상 확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난 추경에도 이 병상 확보 예산이 반영됐죠. 네. 예? 근데 이 병상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집행률 보니까 806억 원 편성되었는데 570억 원이 집행이 되고 230억 원이 2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병상은 171병이다. 완공률 41%,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병상이 매우 급한데. 네, 그게 이제 대개 대학병원이나 이런 상업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을 치료하면서 또 긴급치료 병상을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절반 정도의 집행률이 됐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이월은 했지만 이 긴급치료 병상이 확충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상 부족 문제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또 이번 노사 합의 사항 중에 가장 내 합의문을 읽어보니까 가장 첫 번째 이제 이 꼭지가 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이건 질병청 소관인데요. 그 권역별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금 5군데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일테면 사업을 제일 먼저 했던 데 호남 권역인데요. 네. 사업 과정에서 이제 부지 사용에 대한 용도 변경 혹은 설계 변경 이런 것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요. 충청권이나 경남권의 경우에서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또 의료기관에서 계획 수립이나 또 설계 변경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질병청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보니까 이게 이제 광주 이쪽은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집행률 24% 정도고 충남 영남권이 집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네. 2월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병청과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안전망 체제 잘 구축해 주시고요. 특히 공공 의료 섹터를 잘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국무조정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네, 실장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잘 안 보여요. 실장님이 이게 아마 관련한 일인 것 같은데 일본이 지금 지난 4월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다 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공언하고 지금 4개월 만에 이걸 어떻게 버리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20일에 도쿄전력이 해저 터널을 뚫어서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바닷가에 흘려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먼 바다에 버려야 바닷물이 잘 섞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태평양을 더럽히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실장님 주재로 지금 외교부 원안위 등등 해서 국외 관련 부처가 긴급회의를 개최했죠.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예.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제 2008년도 10월달에 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건 이제 자기들이 검토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관계부처 대응을 해왔고요. 작년 8월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차관들을 이렇게 직접 같이 협의체까지 올려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달에 해양 방류 결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일본에 이렇게 방류했을 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해서 원안위 전문가들 그다음 관계부터 다 해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 일본의 어떤 도쿄전력에서 실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부터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 모니터링하는 문제, 그리고 수산물 안전 검사하는 문제 등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논의를 대응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외교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태평양과 인접한 국가들과 연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교국 차원에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AEA가 이번 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측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 검증을 꾸렸다고 그래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측에는 우리 전문가 누가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우리 전문가는 한 분이 참석했고 이쪽에 원자력 쪽에 이제 전문 분야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IAEA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국제검증단에 이제 우리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현재 이제 아마 IAEA 그 국제검증단에서는 9월 말에 본격적인 검토 회의를 해서 하여튼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를 배출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이제 검증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와 대책 마련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참여하는 전문가와. 예, 우리 매우 중요한 것 전문가가 같고. 한국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하여튼 가서 좀 이렇게 역할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에 이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는 끝났습니까? 예, 지금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은 그 각국은 그 해역에서 환경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의무로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에 대해서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충분하게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해라.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제 투명한 검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일본에 요구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증거, 채정 이런 것도 지금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치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소할 경우는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승소해야 되잖아요. 예, 승소할 수 있도록 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한 3분 남았는데요. 우리 국방부 장관님 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장관님이라 멋있습니다. 장관님, 그 지금 이 군 급식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농산물 식자재를 현재 수의계약에서 이게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죠. 그런 내용도 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실질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현장에서. 지금 뭐 보병사단에서 지금 경장 입찰로 바꾸고 이 중국 뭐 이런 해외 외국산 그 수입 물량 농산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경장 입찰로 바꿔버리면 우리 정말 농산물 농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그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잡은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기존 소수의 군납조합을 통해서 이제 공급자 위주로 식재료를 조달받았던 거를 급식 조달 체계를 이제 식단을 편성해 가지고 식재료를 경쟁 조달로 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장병들 선호도를 고려해서 말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좋은 말씀이신데 식재료를 경쟁 입찰을 바꿀 경우에 이 대기업의 접근이 쉬워지고 이 싼 값에 식재료를 밀어넣다 보니까 외국산 수입산 재료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서는 말이에요. 이 급식 부실 문제가 이게 군의 급식 관리 시스템 문제냐 아니면 식자재 조달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지금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군의 급식 관리 시스템 문제가 이 문제를 야기를 했지 이 식자재 조달 체계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군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지금. 의원님 코로나 때문에. 예, 관리 시스템도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이렇게 분석으로는 급식 조달 체계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국내산 농수산물들을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또 지역 농산물 그 구매를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이 근급식 농산물의 경우에 경쟁 입찰 방식을 처리하고 기존의 수입 방식을 다시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그건 코로나 조금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고 정말 이 군과 농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 지금 조달 규모가 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조 한 6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다 외국산한테 외국 농산물 팔아주는 데 쓴다? 아니 이거는 그건 말이 안 아니고요. 된다. 국내산 농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고 급식을 안전한 식재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조금 더 하면요. 의원님 말씀하신 방금 국방장관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농산물 그걸 할 것이고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최종 수요자인 그 장정들이 음식을 평가해서 식재료가 안 되는 건 말하자면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른바 과거처럼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던 군납조합 우위의 그걸 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중앙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걸 하려면 품질이라든가 조달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투명성과 수준을 확보하거든. 그러거든 아까 이야기를 하자. 과거 방식대로 해서 우리 젊은 장정들한테 외면받는 그 식재료를 계속 받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방장관을 선두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장정들한테 책임을 지겠다 하고 지금 1인당 일일 식대도 지금 대폭 인상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요건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고 의원님들도 지금 그렇게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무조건 그냥 뭐 우리가 수입 농산물을 우리 장정들한테 먹일 만큼 그렇게 우리가 대책 없이 일을 진행한 건 아닙니다.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네, 오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 강화옹진 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